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12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실험조사 연구의 기초 앞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표본 오차와 관련된 그리고 조사 설계에 대한 목적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2차시 시간에 살펴보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실험조사 연구에서의 인과관계, 우리 중간고사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우리가 이 내용을 할 때 우리가 이 설명적 조사가 바로 인과관계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 기술적 조사는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 즉 변수 간에 원인이 되는 이 독립변수와 이 결과가 되는 종속 변수, 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가 맞춰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그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처럼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6가지 중에 위에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공변성입니다. 즉 공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변성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자주 들어본 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공변성은 내용을 보시면 두 변수, 여기서 말하는 두 변수는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뭐 사회복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 두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말합니다. 즉 원인과 이 결과를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함께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공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원인이 움직여야지만 결과도 나타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즉 제공되는 뭔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움직였는데, 변화했는데, 즉 원인이 나타났는데 결과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이거는 인과관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는 지금 목감기가 걸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요, 뭐를 먹어야 될까요?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을 먹는데, 이 약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약을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목감기가 안 나와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먹은 이 약과 이 목감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뭐 다르게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키 성장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히 학령기 자녀들은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들도 우리가 키 크는 거를 굉장히 요즘 많이 이슈화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또 키가 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차지하는 또 그것이 또 워낙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요즘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서도 자녀들이 키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키 성장을 하기 위한 뭐 체조 프로그램, 뭐 줄넘기 체조도 있고 또 먹는 식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어머니가 키 성장에 필요한 그러한 이제 제품을 아이에게 먹였어요. 먹였더니 또래보다 키가 많이 안 커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과 이 뭐 약이라니 좀 뭐랄까요? 이 아이가 키 성장을 위해서 먹었던 이 제품과 이 우리 자녀의 키 성장과는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이래 되면 공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평균 키가 작았는데 이 제품을
한 1년치 먹고 났더니 또래보다 평균 키만큼 더 자랐어요. 이제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제품과 키 성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겠죠. 즉 공변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 약 때문에 진짜 이 제품을 먹고 키가 컸는지 아니면 다른 또 제3의 요소가 있었는 건 아닌지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네 번째 거 보세요. 원인의 조절. 세 번째 거 외생 변수 통제. 즉 뭐냐면은 즉 두 변수들 간에 나타나는 공변성과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제3의 요소가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건 아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제시키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통제 변수. 이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변성이 있다. 이 말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변성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타난다는 거. 원인이 제공되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면 이거는 공변성이 없는 거예요. 즉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성은 두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다음이 인과관계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불이 났는 게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불이 났는 건 원인이고 불이 났으니까 뭐가 가는 거예요? 소방차가 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이 났는 것이 더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결과라 생각하게 되면은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났는 거예요. 그러다면요. 근데 거꾸로잖아. 그렇죠?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났는 거는 그러니까 불이 났는 게 결과가 되려면은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났는 게 돼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우선성 원인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즉 불이 나니까 소방차가 가는 거예요. 소방차가 가는 게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독립 변수, 즉 원인이 되는 변수가 결과가 되는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시간적 우선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생 변수 통제입니다. 외생 변수 통제는 우리가 제가 공변성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변수들 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공변성과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칼칼해지네요. 자, 두 변수들 간에 나타나는 이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 외에 다른 제3의 변수가 나타나서 병행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외생 변수를 통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체적으로는 외생 변수인데 외생 변수 우리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죠. 외생 변수, 억제 변수, 조절 변수 이런 거. 근데 보통 인과관계 성립 요건에 우리가 방해하는 게 보통 외생 변수가 많거든요. 외생 변수는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광의적으로 표현드리면은 외생 변수뿐만 아니라 가끔씩 조절 변수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매개 변수나 또는 억제 변수 이런 것들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변수로 해서 모든 걸 다 통제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외생 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만 원인과 결과를 딱 그것만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인의 조작화. 자,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이 조작이 가능할 때 가치가 높다. 앞선 설명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이 제품을 먹고 원래 먹기 전에는 또래보다 평균 키가 작았는데 이 제품을 1년 동안 먹었더니 또래보다 평균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 제품 때문에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제품을 다시 1년 동안 안 먹어봤어요. 안 먹었더니 또다시 평균 크기보다 적게 자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제품을 또 먹었더니 1년 먹었더니 또 평균보다 좀 더 자랐어요. 이래 되면 이 제품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제품 때문에 키가 컸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즉 원인의 조작화.
원인을 한번 조작이 가능한 그런 연구 같은 경우.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사례 드렸던 거, 이 제품을 먹였을 때 애가 키가 컸는지 안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실험이 가능할까? 이런 연구는 이 실험이 안 되겠죠. 만약 우리 아이가 이 제품을 먹고 키가 컸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진짜 이거 때문인지 하면서 1년 동안 또 제품 안 먹여보고 또 먹여보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 주제가 가능한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대칭적 관계, 즉 한 변수가 변하면, 즉 원인이 변하면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반대로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인과관계는. 즉 불이 나는 원인이 발생하니까 소방차가 가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반대는 될까요?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날까요? 이거는 성립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적 관계, 그리고 확률적 결론, 이거는 대부분 원인이 작용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례든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확률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 결론 그 말의 반은 뭐냐면은 어떠한 제품이 건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제품이 키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식약청과 기타 여러 곳에 인정을 받고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그럼 그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키가 다 클까요? 100%?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먹기 전보다 확률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키가 성장했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 제품을 먹은 사람이 무조건 100%다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인 결론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성립한다는 거,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성립 요건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 그리고 외생변수 통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인과관계 기초, 자, 필요 조건인데, 자, X와 Y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저 조건이 맞으면은 이 밑에 있는 필요 조건에 지금 내용이 나오잖아요. X가 없이는 Y는 존재하지 않지만 X의 존재가 항상 Y를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X, Y의 원인과 결과를 변수를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면 얘들은 필요 조건에 의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우리가 X, Y에다가 변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X를 우리가 담배 피는 거 흡연이라고 넣고요. Y를 우리가 폐암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X 흡연, 즉 담배 피는 거 없이는 폐암은 존재하지 않지만 X 폐암의 존재가 항상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구나. 다시요. X가 우리가 흡연이라고 그랬죠. 자, 흡연 없이는 폐암은 존재하지 않지만 담배만 안 피면 그럼 무조건 폐암이 안 걸릴까요? 그렇죠. 이건 지금 조건이 안 맞죠. 예를 들면은 폐암과 흡연은 결국 뭐가 되죠? 필요 조건에 의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요? X를 우리가 마약 경험이라고 볼게요. 마약 경험. Y는 마약 중독이라고 볼게요. 마약 경험을 하니까 마약 중독의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마약 경험 없이는 X, 마약 경험 없이는 마약 중독 Y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쵸? 마약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마약을 무조건 중독될 수는 없잖아요. 해야지만 중독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약 경험 존재가, 즉 마약을 했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마약 중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맞는 것 같죠? 왜요? 마약을 한번 하고 나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하고 나서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중독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조건에서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은 필요 조건에 의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을 X, Y 자리에 넣었을 때 그게 성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 조건 보세요. 충분 조건 또 마약 경험 한번 넣어볼까요? 자, X 마약 경험입니다. Y는 마약 중독이고요. 자, 마약 경험의 존재는, 즉 마약을 한번 하면은 마약 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맞죠? 여기까지 되겠죠? 마약을 했으니까 마약 중독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보세요. 마약 중독은 마약 경험 없이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마약을 안 했는데 마약 중독이 될까요? 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면요. 이럴 때면은 마약과 마약 중독은 필요 조건에 의한 인과관계지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럼 충분 조건은 바로 뭐냐 하면은, 자,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아까 앞서서 넣었던 거, 이 흡연과 이 폐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X가 흡연입니다. 원인, Y는 폐암 결과예요. 자, 폐암에 흡연, 즉 담배 피는 거는 폐암의 발생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 맞죠? 담배 피는 사람이 폐암의 발생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옆에 거 보세요. 폐암은, 자, Y부터 먼저 나죠. 폐암은 흡연, 즉 담배 피는 거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때, 폐암 걸린 사람이 담배를 안 피는데도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물론 확률적으로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이 걸리지만, 혹 우리가 뭐 직업 환경에 의해서 또는 주거 환경에 의해서 또는 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걸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폐암과 흡연과 폐암은요, 충분 조건에 의한 인과관계를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단을 넣어보면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자, 제일 마지막 보세요.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X가 일어나면 Y가 언제나 일어날 때 X는 Y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 조사에서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많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위에 두 가지는 우리가 제가 금방 사례를 드린 것 외에도 대입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 사회과학에서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의한 인과관계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연구는 잘 없어요. 왜?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회과학 관련된 연구는 아니더라도 필요 충분 조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세 번째, 여기서 x, y의 변수를 넣어서 성립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27일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혹시나 그거를 이제 변수를 넣어서 말이 되게끔 문장을 만들어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발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이제 뭐랄까요, 혜택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요. 자, 이제 조사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반응 효과인데, 자, 보상적 경쟁 효과. 자, 결국 뭐냐면은 설계도를 그리는 가운데, 즉 조사를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할 때 지금 5가지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가 방해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똑바로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다른 제3의 변수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설계도 그릴 때부터 뭐예요? 잘 감안해서 그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보상적 경쟁 효과.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설명 보세요. 박탈당한 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결과 변수에 예상하는 효과 및 기대 이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워지고 있는데 아직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다가 수업을 할 때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손 선풍기를 책상 위에 두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수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앉아있으면 반틈, 즉 반틈 학생들에게는 손 선풍기와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제공하고, 반틈에는 손 선풍기와 아메리카노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었어요. 누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이걸 조사를 했더니 당연히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일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알아보니까 바로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박탈당했잖아요.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쟤들만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저렇게 안 해주니까, 아, 이 실험 때문에 그랬구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수업에 대한 불만과 이런 걸 토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번 그래 결과 마음대로 나와버리라면서 오히려 더 좋았다고 가짜로 체크해버립니다. 왜?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반 학생들, B반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같은 강의실에서는 옆에 보이잖아요.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가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이 실험을 해야 된다고요. 날씨가 더우면 똑같이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반 학생과 B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낮반 같은 경우에는 그럼 A반 학생들에게는 아메리카노 시원한 커피와 그리고 이 손선풍기를 제공하고 B반 학생들은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를 보니까 A반이 높고 B반이 낮아요. 이래 되면 이 서비스를 주는 게 맞구나. 처음 그래서 이 설계 연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설계도를 짜야 됩니다. 같은 반 아이들에게 반틈은 주고 반틈은 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보상적 경쟁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설계도 그릴 때부터 잘 감안해야 된다고요. 그 조사원 기대 효과. 설문지를 돌리는 사람이 무언중에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너가 좋게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끔 이렇게 작성 좀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돌리는 사람이 제3자가 돌릴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약 효과. 위약 효과는 우리가 이게 위약 효과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게 다른 말도 있는데 왜 말기암 환자에게 새로 나온 이제 임상 시험을 통과했는 약인데 당신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판은 되지 않았지만 임상 실험에서 사용하는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한번 활용해 볼 거냐고 하니까 시한부 인생 받은 사람은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준 약은 바로 뭐냐면은 비타민이란 말이에요. 그 비타민 약을 먹었는데 이 사람 진짜 신약인 줄 알고 먹었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40%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암이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비타민 때문에 사라졌다기보다는 비타민 먹고 암이 다 나오면요. 물론 요즘 비타민 뭐 치료법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고용량의 비타민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본적인 알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병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이 비타민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사람의 뭐예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긍정적인 효과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래 되면은 이제 3의 변수가 들어온 거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약 효과 또 관련된 호선 효과와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을 바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그릴 때 이것을 다 감안하고 그려야지만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 왜? 제3의 변수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적 타당도는 우리가 이 박스만 좀 보시면 되는데 외적 타당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이제 떨어뜨린 즉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자 보시면 우연한 사건, 뭐 성숙 효과, 검사 효과, 도구 효과, 뭐 실험 대상자 상실, 통계적 회귀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우연한 사건은 바로 뭐냐면요. 이 제3의 변수들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구광역시 교통체계를 바꿨어요. 신호등 체계를. 왜? 교통사고 많이 나타났어. 신호체계를 바꿨더니 진짜 3개월 동안 교통사고율을 조사해보니까 바뀌기 전과 비교해보니까 교통사고율이 확 떨어졌어요. 교통신호체계 진짜 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 시내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는 그 시점에 마침 석유파동이 나타나가지고 기름값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호체계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타고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호체계가 그러면 신호체계 때문에 아닌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월, 4개월 동안 신호체계를 유지해보고 3, 4개월 지난 다음에 교통사고율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뭐 옛날 신호체계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3, 4개월 지나보고 두 자료를 비교해보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요. 이거는 신호체계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성숙효과. 자, 5학년 남자애들에게 줄넘기 체조를 6개월 시켰더니 키가 크는지 안 크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들 키가 8cm가 자랐어요. 그럼 그 줄넘기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죠. 왜요? 5학년 남자아이들은 밥만 먹어도 키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10명 5학년 남자에게는 줄넘기를 시키고 10명 남자에게는 똑같은 상황에서 줄넘기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10명의
평균키를 비교해 보았더니 줄넘기 했는 애들 평균키가 안 했는 애들보다 1cm가 더 자랐어요. 그러면요, 줄넘기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 효과와 도구 효과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 실험자 상실되는 경우, 연구자가 이제 대상자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그 통계적 회계는 좀 어려운, 우리가 잘 몰랐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관련된 설명에서는 통계적 회계는 우리 27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적 타당도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일 사례 설계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